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봅니다. 네,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월가의 살아있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피터 린치의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기업이 보유한 속성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소개하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속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벽하게 단순한 사업을 하고 또 이름 역시 완벽하게 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민간 고용조사업체로 유명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스라는 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ADP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조사업체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촌스럽고 따분한 기업일수록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지만 결국 그러한 기업들이 진해 속에 파묻힌 진주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주식에도 예를 찾아보면요. 동아체육용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름을 바꿔서 이스트 아시아 스포츠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사명을 바꾸는 이유가 이 투자자들이 보통 이름이 멋있고 그럴싸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업을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속성은요.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기업, 바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도 한데요.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선 ENT라는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요. 단순히 폐기물 처리라는 어감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했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었던 것이 1년 후에 23,000원까지 올랐다는 믿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의 명언이 가끔은 생소하고 또 너무 다 아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투자에 한번 도움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시청자 참여 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해 속에서 진주를 찾자라고 말한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1번 피터 린치, 2번 웬디 린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현대 그린푸드, 다날, 하이닉스는 잠시 후 스타 Q&A 시간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는 중기 배틀이 될 텐데요.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채택을 하셨을지 먼슬리 종목 배틀 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청담 러닝을 채택하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 역시 메디톡스 두 종목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먼저 배 박사님의 청담 러닝은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14,0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의 메디톡스도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메디톡스는 어제보다 2%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32,250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 청담 러닝을 채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교육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때문에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 박사님,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건 이제 먼슬리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길게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급등하는 것보다는 내재 가치가 아주 우량하고 그리고 과연 관심을 받게 된다면 다시 올랐다가 어느 정도 올랐다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종목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이 아닌 내재 가치를 인정받는 종목으로 해서 천당 러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테마의 흐름들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키스코 홀딩스라든가 세방전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수가 하락해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거래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당 러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흐름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 관심 밖의 종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교육주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업체라든가 교육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인식상 교육을 과연 그 교육열이 식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가 아주 광분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른들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그 집요한 교육열,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런 그 게임열,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예정인데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도 유별이 한 2000%가 넘고요. 매년 한 60억에서 30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순이익이 약간 반감된 것 때문에 차트 흐름상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거의, 그러니까 25,000원 선, 그 2010년도 5월 달부터 25,000원 선부터 줄기차게 한 6개월 정도를 하락을 했지만은 흐름이 어느 정도는 13,000원 초반을 바닥을 찍고는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그 자산 재부각 가치와 함께 다시 한번 일었으면은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다운 조정을 6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이미 그 악성 매물이라든가 그 신용담보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올라가면은 조정 없이 힘있게 올라가면서 2만 원 선까지는 힘차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 간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고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안에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충분히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봤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앞 저점이 13,200원 이하로는 빠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금년도 5월이었죠. 주가가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가 14,000원,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율이 2000%를 넘어가는 우량한 기업이다.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가고 있는 종목, 한 달 동안 수익이 많이 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청담 러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톡스와 비슷한 유사 성분인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세계 3위 규모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디톡스를 선정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기업입니다. 일명 이제 보톡스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이 이제 최근에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우리나라 성형 그 외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톡스가 아닌 메디톡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보톡스라는 일명이 붙여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성분이지만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톡스라든가 이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가 한 번만 맞아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되시는 거고, 돼야지 다시 맞으셔야 되고,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종아리 같은 부분에도 비슷하게 했을 경우 다시 한번 맞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든가 최근에 남성분들도 이런 보톡스를 맞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보톡스 성분을 맞게 되는 그런 약간 중독성이 강한 그러한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년 수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태국, 홍콩 등 아시아 매출이 25% 급증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 다음으로 이 성형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브라질 시장인데, 이 업체는 이 브라질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3위의 그러한 그 업체이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1%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그 보톡스 대비해서 가격이 70% 저렴하고 성분까지도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경쟁력으로서 향후 시장에서 더욱더 발버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이 BK 동양 성형외과가 세운 휴젤에서 자체 개발한 국산 이러한 그 비슷한 성분의 약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라든가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런 어느 정도 독점적인 위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수출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모두 괄목하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은 3만 원 라인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성이 그만큼 점쳐진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메디톡스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내주신 종목은 배 박사님은 청담 러닝이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은 메디톡스인데요.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메디톡스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964님께서 평화전공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12,500원이시고요. 2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12,500원에 사셨고 현재 주가는 1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수익은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정보기술주가 주춤한 사이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 대안이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올랐었죠. 그래도 자동차주는 계속 갔었고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 올랐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3% 빠졌었는데 다시 4%나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평화전공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배 박사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예, 평화전공하고 몇 가지를 제가 뭐 화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 안에는 이제 물론 세방전지도 들어가 있고 뭐 브레이크 회사도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유보율이 아주 높은 회사들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좋아질 예정이고 신차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순이익 면에서 먼저 본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을 가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13,000원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 원대죠. 이 횡보권, 박스권을 뚫고 종합지수도 1900선은 물론 오늘 이제 1860이라서 조만간은 1900선도 넘을 예정이지만요. 1800을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지수 상승과 더불어 상승하는 종목이 이런 자동차 업종인데요. 이런 업종들은 다시 한번 지수가 박스권을 이루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차후에 내년이라든가 연말 정도로 가져간다면은 이 수렴하는 박스권도 충분히 뚫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000원대를 넘어가면은 월봉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월봉으로 볼 때는 2,000원서부터 거의 16,000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한 5배 이상 오르는 종목, 올라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면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회사 내용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회사 실적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16,000원이 절대로 저항선이 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목표 주가 한 2만 원 선으로 잡아봐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내년까지 끌고 가신다면은 더 큰 수익 25,000원, 3만 원 선까지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 역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한일 이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3893님께서 사셨고 8,3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7,6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이화는 조정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 14% 정도 급락했다가 오늘 3% 정도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일 이화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신기현 연구원님. 그 한일 이화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3분기 실적 악화가 좀 우려된다는 그러한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일 이화를 비롯하여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업체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큰 폭의 그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수출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거기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이런 신흥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자동차 업황이 최근에 좀 그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이화도 이러한 업종 자체적인 약세에 따라 갖고 좀 약한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받았는데 오늘장 보시면은 뭐 현대 기아차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이화 자체도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날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요. 186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다날인데요. 다날을 매수하신 분은 17,473원에 사셨고요. 1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다날은 244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다날 같은 경우도 17,400원이면은 아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17,000원대 사셨다면 아마 한 2달 전쯤 가격은 아니었을 거고요. 한 3달 그 전에 가격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점에 17,400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박스권으로 흐른 때가 6, 7, 8월 달이지만 어쨌든 그 가격대보다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쉬운 거는 물량이 15%라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13,000원 정도에 추가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좋았는데, 그 시기를 지금이라도 더 추가로 매수하셔서, 반등 시에 추가 수익을 노리시고, 그리고 17,000원까지 매수 단가까지 왔을 때는 오히려 저점에 매수하신 거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인터넷 모바일 업체 이런 회사들이 실적면에서는 그다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13,000원대 이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은 15,000원대가 이제는 바닥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이제 다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16,000원에 제 기억에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100% 정도 물량을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8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요. 다시 한번 코스닥 종목들이 인터넷 모바일 업체들이 상승세를 입으면은 바닥 가격인 이 바닥인 13,000원대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오진 않고요. 중간에 박스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오히려 바닥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고점이 17,000원대도 한 번쯤은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물론 이제 정리하신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7,000원 넘어가면 어쨌든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바닥에서 매수하신 거는 수익을 보시고 그리고 17,000원대 매수하신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본전에 이 정리 실현하는 식으로 한 방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T&T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886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1,365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가지고 가야 할까요? 손절가는 얼마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기관 매도의 주식 로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어제 8% 정도 내렸었죠. 오늘도 11%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좀 더 들고 가보면 괜찮을까요? 예, CT&T 같은 그룹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 기업입니다. 연이어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진 못한 기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기 테마 속으로 많이 오른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항상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보통 성장성이 좋고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급등을 한 뒤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탄탄하게 받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손절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시면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이루어질 시에는 꼭 손절을 하시고 다른 우량한 기업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이노셀입니다. 이노셀을 상담받아 볼 텐데요. 이노셀을 매수하신 분은 9517님이시고요. 이노셀을 오늘 10%를 매수했습니다. 1,17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괜찮을까요? 회사가 탄탄한지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배 박사님, 봐주세요. 예, 회사가 한마디로 아주 안 탄탄합니다. 예. 제가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주 테마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를 추천해 드릴 때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우려한 회사인데 이노셀 한번 제가 회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4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 8, 9년도 60억, 80억 그리고 180억 정도 순이익이고요. 순손실이고요. 올해도 45억 정도 손실이라서 적자가 지속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도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단지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렇지만은 바이오주라는 그런 줄기세포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바닥인 1,000원 선이죠. 이 1,000원 선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마크로젠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사 내용과 상관없이 테마성으로 묶어져서 코스닥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3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말고요. 이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회사 내용이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흐름이 맞았을 때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비중을 적게 들어가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매수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노셀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LG 디스플레이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사신 분은 8388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31,150원이니까 잘 사셨어요.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정하셨다고요. 4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예, 좀 봐주세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 이 업황 자체 IT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이런 LCD 같은 업황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건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업황이 좋지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노트북이라든가 PC라든가 그다음에 TV 같은 게 가격이 다운이 되면 됐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되고 공급이 되는지, 이러한 거래량을 보고 나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하실 때 접근을 하셔야지 진정한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만 보고 메리트를 느끼지 마시고 거래량까지 좀 보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런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5,0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 42,000원대까지도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4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또 자동차 부품주네요. SL이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SL을 배 박사님께 드릴 텐데요. 2517님께서 사셨고요. 14,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예. SL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종목 상담했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L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고요. 유별이 2,000%가 넘고 8년, 9년도, 10년도, 9년도에는 400억 정도의 이 손실을 기록했지만요. 8년도엔 180억 그리고 2010년도엔 860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순이익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 13,000원과 10,0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장기간 횡보를 하고 이 힘을 응축했다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아마도 14,0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돌파함과 동시에 이제 뚫는 걸 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하는 할 때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18,000원대를 찍고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지만 오늘 이제 다시 상승세를 접었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만약에 살펴본다면은 상당히 2008년도에 적자를 기록해서 약간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2,000원 선대부터 거의 10배 이상, 10배 정도까지 이런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꺾이느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자동차 업종,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은 실적적으로 2배, 3배 이상,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실적이 계속 우량해질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18,000원이 넘어간다면은 한 내년까지 보유를 해주시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주가를 잡아봐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최근에 두산그룹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었죠.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하나 27님께서 사셨고요. 25,500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네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주가가 그동안 조금 눌리면서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중국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어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중국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향후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은 기업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다시 한번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매수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니까요. 오늘 매수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신다면은 좀 더 추가 매수하셔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받을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도 오랜만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가 37,900원이시고요. 비중은 좀 많으시네요. 5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8332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서울반도체를 37,900원에 사셨으면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죠. 배 박사님. 예. 이분도 다음을 그때 100% 매수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참 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37,500원 가격대도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가격대도 37,500원이면은 50%가 아니고 더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업종, 물론 LED 업종이 최근 좋지를 못해서 크게 지수 상승과 더불어 상승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코스닥 기업 쪽에서 시가총액 거의 1, 2위를 다투다시피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유별도 한 1,500% 정도가 되고요. 실적 면에서도 한 200억 정도 매년 순이익을 내고 올해는 굉장히 한 1,0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지금 잠정치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나온다면 주가 상승 한번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업적으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가의 매수는 한 번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흔들리더라도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과 더불어서 지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이 맞을 때는 크게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지수가 하락하건 추가로 조정을 하던 어쨌든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갖고 계신다면 한 5만 원, 고점에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41,000원이니까 한 10% 내지 20% 정도 수익은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겠네요. 대국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셨고요. 725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100%나 들고 계십니다. 대국을 사신 분은 하나공47님이시고요. 심기현 연구원님, 비중이 많으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대국에 대해서 다른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들으셔갖고 매수를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적이라든가 어떤 점을 봐도 매수에 대해서 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만약에 들어가셨다면은 차트를 보시고 어느 정도 좀 행보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가 어느 정도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갖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좀 어느 정도는 확정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은 차라리 다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으로 갈아탄다면은 뭐 본종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니까요. 강세장 속에서 혼자 외면받지 마시고 다른 업종이라든가 기업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까지 2부 문자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은 계속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